2024년도 지역인재 9급에 나온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보다 좀 변화가 있다면 독해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이고, 문법 문제가 한글 맞춤법을 제외하고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도 있지만 전혀 생소한 작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한자는 여전히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직, 국가직과 지방직의 지금 기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런 4번 같은 유형,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그렇게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인재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밍이 느려요. 그래서 한 발짝 좀 늦기 때문에 2024년도 시험에는 그런 어떤 논리 추론 문제가 많이 반영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었는데 약간 약하게 반영됐어요. 그러나 2025년도 지역인재 9급 시험에서는 바로 그런 논리 추론 문제가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사자성어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3번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문학 문제인데, 보통은 이 밑에 하나의 시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것이 약간 수능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물론 이렇게 예전에 다른 법원직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지만, 지역인재에서 이렇게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더 어렵게 나온다면 가와 나시가 각각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글씨를 이렇게 한 지문 안에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5번 같은 유형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비교하시는 문제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문법이에요.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서 형태소, 벌써 가는 단계가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작년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고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험의 경향을 봤을 때 문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그래도 문법 문제 강사들이 어쩔 수 없이 문법을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작년에 그런 문법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독해 부분을 좀 강화를 좀 했습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이 주요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 6번 문제는요, 문법 문제인데 문법을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설명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종속합성원이 대등이니 이런 말을 모르고 가도 요 밑에, 그죠? 네 번째 줄부터 그냥 쭉 읽으면, 중간부터 쭉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줄이고,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겠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긴 하되 그 문법 부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수업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국어의 다른 부분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무난해요. 오정희의 소음공예는요, 다른 국가직이나 일반직에서도 많이 나온 거고, 소설을 어렵게 내면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아주 생소한 문학작품을 등장시키고 길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억니은, 디귿니을 것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학생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오정희의 소음공예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몰랐다고 해도 쭉 읽어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위의 내용하고 이 밑에 선지가 위의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바로 비교해보는, 대조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올해 이렇게 나왔다 소설에서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자 문제는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단어를 한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기본 한자를 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단어에 이렇게 대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좀 어렵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자를 먼저 읽어보고, 쉬운 한자가 선지에 있다면 그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시험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더 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하나에 다 5점입니다. 좀 100점이 다 똑같아요. 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가리기 때문에 한자는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내가 5개 외워야지, 10개 외워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요, 나중에 한자는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3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 지역인재에서는 역시 출제자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참이다, 한창이다, 가름 이런 건데, 특히 2번하고 4번에 나온 이 가름과 걷잡아서는요, 다른 어떤 일반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업 결과 발표는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이런 말을 편지로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요, 이런 말 많이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사실 공무원의 세계에서 별로 쓰지 않는 말이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한자, 그리고 많이 쓰는 어휘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14번의 독해 문제는요, 처음에 읽어보면 학생들이 학자들 얘기 나오고 종 얘기 나오고 돌봄기간, 이런 거 다른 데서 풀어보니까 엄청 어렵던데, 뭐 자연환경 이런 거 물어보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쭉 읽어보니까 돌보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개념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처음에 1분단에 제시하고 까마귀 얘기 나오고 아주 과학적으로,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나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문학적인 내용이죠. 15번 같은 스타일을 여러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인사혁신처에서 내년부터 이런 어떤 작문 문제 스타일을 좀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공문서 그런 거 많이 좀 만드실 텐데요, 공문서의 틀을 제대로 맞춰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작문과 문법 형태를 두 문제를 섞어서 여러분들 물으면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문 쓰는 방법이나 공문에서 잘못 쓰이는 어휘, 뭐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런 것을 문법하고 결합시켜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번 같은 스타일은 평상시 다른 구급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은 이 지침 부분이 조잡하게 많이 좀 제시가 되어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잘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요, 그거는 문제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낼 리가 없거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량이 좀 많아진 것 뿐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문장을 쓰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그래도 뭐 계속 반복하면 독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일내 능력은 계속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 맞추기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별도의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순서가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찾아보고 중간에 잘 블럭을 맞춰서 해보는 게 좋아요. 가나다가 4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게 한 5개, 6개 되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해 문제도 내용이 길이가 더 길어진 것 같죠? 작년에 비해서요. 재작년에 비해서 좀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도요, 문법 영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실 그거 구분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들어가기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것은 잘못 쓰면요, 특히 공무원들이 잘못 쓰면요, 잘못 쓰는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의 능력까지 의심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좁다, 걸맞은, 한글 맞춤법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 안에서 전부 다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사실 좀 필요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암기한 것을요, 자기가 실제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가 뒤처진가 뒤처의 어인가 헷갈릴 때는요, 자기가 손에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맞는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몇 번 반복해서 쓰면요, 자기가 시험장에서 이거 뭐였지 좀 헷갈려도 한번 써봐야, 그죠? 그럼 손이 가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정답일 겁니다. 마지막에 문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독해 나왔다가 문법 나왔다가 뒤죽박죽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섞어서 나오고 있죠, 그죠? 마지막에 생소한 작품이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이 20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읽어봐도 수업 시간에 안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작품이 4개 나왔는데 4개 중에 3개는 나왔고 이거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뭐 이런 게 나올 것은 전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 나올 거야. 그렇게 된 것은요, 문제가 유출이 된 거겠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평소에 문학을 공부, 이론과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 보면요, 그렇게까지 많은 지식이 동원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이고 그 정도 수준의 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2024년도보다는 조금 더 내년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고서 작성하는 일은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 틀린 문법, 어휘 같은 것들 그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물어볼 테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공부량을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면 과감히 국회는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고 또 주제 또한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어떤 기조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그럴 시간은 없겠지만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할 때도 기사문 같은 것도 그죠? 요즘에 어떤 내용을 많이 반영하는 기사문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요. 이런 어떤 지문이 나올 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보고서 쓰는 작성 요령과 문법과 살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독해에서도 수능형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공무원 시험은 다 4지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5지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풀려도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